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호남 지방과 영남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나쁨 단계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영상 6.4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국내 확진 환자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속 인터뷰에서 이재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입국한 우한 교민들 바로 충남 아산, 충북 진천의 숙소로 이동했는데요. 어제까지 극렬히 반대했던 지역 주민들 마음의 문을 열고 우한 교민들을 맞았습니다. 우린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산 주민들은 우한 교민을 응원하는 펼침막을 걸었고 진천 주민들도 수용 반대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핫소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한 내용 핫소리와 뉴스 505에서 다루겠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1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신당의 가치와 정책 기조, 10대 과제 등 당 운영 혁신 방안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세 사람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전광훈 씨. 러브콜에 대한 그들의 답변, 앞으로의 행보, 2020 의석전쟁에서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도 이 김용민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스튜디오입니다. 네, 무균질 스튜디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감염될 염려 전혀 없습니다. 저희 KBS 1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행을 자제하시고 사람 많은 곳 피하시고 혹시 외출할 일 있으면 마스크 필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어떨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속보 KBS 1라디오 생방송 중에 내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KBS 1라디오. 네. 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상이 의심될 때 1339 또는 지역번호 누르고 120 잊지 않고 계시죠? 자, 7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11명이 됐습니다. 이 2분은 어제 그리고 5분은 오늘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5번째 확진자는 32살 한국인 남성으로 이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4일 귀국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7번째 확진자는 28살 한국인 남성인데 역시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지난 23일 저녁 10시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증세가 입국 이후에 나타나서 계속 이제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8번째 확진자도 이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서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살 한국인 여성이고요. 그 세 분은 네네. 어제 이후로 확진자로 판단된 세 사람은 중국 우한을 다녀온 일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번째 확진자입니다. 네. 50대 남성인데요. 이 네.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앞서 3번째로 감염이 확인된 54살 남성의 지인, 그러니까 3번째 확진자의 지인인데요. 네네네. 지난 22일 이 3번째 확진자와 이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이후에 접촉자로 능동 감시를 받던 중에 어제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감염된 사례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2차 감염 사례인 것인데 네. 그리고 이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감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5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 이 지인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시 대상 중에서 확진 판정이 난 거네요. 네, 계속 관리 감시 대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6번째 확진자의 가족들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오. 네, 6번째 확진자가 어제 판명이 나왔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구한테 옮겼는지가 파악이 안 된 경우로 하겠군요. 네, 이제 지금 역학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네. 일단 6번째 확진자의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 또 알려져서 지금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설이었는데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인 셈이죠. 네. 이 딸이 이 가족 중에 한 명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는데 네. 이 부친과 접촉 후에 3일간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감염 증상이 없었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7번째 확진자의 사촌 동생도 수원 어린이집 교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함께 밥을 먹는 등 이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 역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럼 앞으로 계약을 늦추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한 교민들이 귀국했습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으로 이동했지요? 네, 이 전 세계에 탑승한 우리 국민 368명이 오늘 아침 8시경 김포공항,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라는 이 전용기 전용 이 공항 게이트를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원래 369명이었는데요. 네네. 한 명이 사전 검역 결과 증상이 발견돼서 탑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해당 교민은 중국 우한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탈 때는 우한에서 비행기 탈 때는 확진이 아닌 그리고 또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네네. 그런 사람들만 탑승할 수 있게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운항 도중 이 비행기 내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네. 12명에게서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들은 비행기에서 별도 좌석을 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입국 뒤에 검역을 벌인 결과 이 12명 말고도 추가로 6명이 발열 증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고요. 네. 이 증상이 없는 350명은 이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진천과 아산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350명에게 균이 네네. 잠복돼 있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를 한다는 거죠, 정부가. 네, 맞습니다. 네. 한 명당 방 하나씩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들 중 200명은 이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그리고 150명은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분산 수용이 됐고요. 네. 이 교민들은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료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매일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반대했었는데 이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네, 아산 진천 주민분들 중에서는 반대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SNS에
SNS에서는 환영한다. 우리 교민분들 힘내시라.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의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네네. 환영한다. 네, 맞습니다. 한국민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돌리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아산시 초사동 주민들은 1시간 넘게 회의를 한 끝에 오시는 분들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와 충청남도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요구를 했고요. 건의사항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진천군 주민들도 우한 교민의 격리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은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또한 두 도시 모두 이 우한 교민의 지역 격리 수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이 주민들이 스스로 제거를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네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지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새벽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사스 이후에 이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서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네. 이 WHO가 이것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과거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이 WHO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로 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되고요. 이 자금 및 의료진과 장비 등의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또한 발원지인 중국 그리고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예. 다만 이 WHO의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이 190여 개 회원국의 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 처벌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 권고 수준의 효과에 그친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WHO는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혀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섰다고요? 네, 후베이성 보건당국의 오늘 아침 발표가 이 사망자가 204명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중국 내 전체 사망자도 21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또 확진자도 이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9,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하, 그렇군요. 마고 26 이 닉네임 쓰시는 분은요. 코로나에 맞설 무기는 혐오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방역 공조 이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만 안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뭐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안 받는다. 있는 관광객도 내보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미국에서 지금 10년 만에 최악으로 예상되는 독감이 유행해서 네네. 어린이 54명을 포함해서 모두 8,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미국 관광객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미국인들 다 내보내고 그래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지금은 혐오로 이 사안을 다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빨리 잡아야 우리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망자는 현장에서 일하던 70대 한국인 그리고 나이지리아 출신 노동자입니다. 또 61살 김모 씨 등 한국인 4명 그리고 외국인 4명 등 8명이 크게 다쳐서 네.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이 사고 현장에 건물이 6개 동이 있는데요. 이 6개 동 모두 부서지거나 주저앉았고 또 유리도 완전히 파손이 될 정도로 폭발이 강력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400m나 떨어진 건물의 창문이 깨질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폭발로 인한 또 화재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방서의 담당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로 20분 만에 화재는 진압을 한 상태입니다. 이 공장은 가구용 가죽 원단을 만드는 곳인데 이 폭발음이 들린 곳은 이 공장 보일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보일러실에 있는 벙커 CU 스팀 보일러를 작동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보수통합신당을 만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어요. 네,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보고대회에서 이 향후 탄생할 통합신당의 가치로
자유, 공정, 민주, 공화를 제시하고요. 안보 우선 복합 외교를 비롯해서 5대 정책 기조 그리고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제외한 당직을 맡지 않는 혁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형준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이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 주도 성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추진 그리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등등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여기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라는 그렇죠. 인물이죠, 것인데 인물. 네. 이 혁통위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이원주 의원이 이끄는 이 미래를 향한 전진 4.0 그리고 재야운동가 출신의 장기표 씨가 이끄는 국민의 소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김영한 문병호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김영기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잉태한 것은 뭐 우리의 분열이었다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분열을 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며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역시 그 새 정당은 누가 간판이냐 이게 핵심이듯이 네네. 새 정당의 총선 전 합당 연대 이거는 공천의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또 누구를 공천하느냐 네. 여기서 이제 성패가 갈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까지 순조로울지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일인 것 같아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보고를 받으면서 이 수사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또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면서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네네. 이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통해서 이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 핫소리에서 정세균 총리 목소리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한유총선을 들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이른바 계약연기 투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해서 정관상 목적 외에 이 사업을 수행했다면서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한유총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또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었는데 이 지난해 7월 이 집행정지는 일단 받아들여졌고 이번에 법원이 한유총의 손까지 들어준 것입니다. 한유총은 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이라면서 이 공적인 이유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면서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을 한 것이고 준법투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용과 관계없이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뉴스 오영호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에서 성남 요금소와 송파에서 서하남, 또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차가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개항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 동탄에서 수원과 판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와 신갈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에는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중원터널 1차로에 사고가 생겨서 충주분기점 일대 4km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여의상류와 하류 사이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영동대교에서 여의상류 사이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전염병이라는 건 인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통제가 그래도 과거 사회처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만 역사의 기억 때문에 굉장히 공포들을 갖고 네. 최근에 우리 영화 네. 예상 못한 뭐가 막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 좀비로 돌변해서 그 시간을 다퉈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영화적 상상력까지 퍼지니까 네네. 실체보다 훨씬 더 인류가 대재앙의 공포, 그다음에 이 부조리의 앞에서는 절망감 이런 것들 속에 빠지게 되죠. 네. 힌트 드릴게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로 정유미와 공유가 출연했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써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뉴스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4가지 변화, 즉 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시죠. 첫째,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둘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제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교민들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아산 주민들은 우한 교민을 환영하는 손팻말 우리가 아산이다를 SNS에 올려서 공유했고, 진천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접고 천막과 플래카드를 철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교민들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게 될까? 면회가 가능한지, 휴대전화 사용은 가능한지, 2주 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경찰 인재개발원의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면회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행 가능하지 않고 다만 예. 휴대폰 사용은 뭐 가능하고요. 휴대폰이야 뭐 통해서 서로 안부를 전한다든가 그럴 수 있죠. 전파를 타고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방 안에서는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그 시설에 있는 분들끼리 모이는 것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식사도 도시락만 가능하고요. 예, 식사도 도시락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그냥 각자 방에서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들겠네요, 그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이 예상되죠. 예. 그리고 혹시 그 시설을 경찰이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찰관이 혹시나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밖으로 출입이 가능하지 않게 예, 24시간 지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교민들이 머무는 충남 아산의 주민은 방송 내용을 보고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 초사 2통의 통장인 김재호 씨. 우한 교민 중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한다는 아침 뉴스를 본 것 같다.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 김현정 앵커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잘못 보도하는 방송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방송이 보도했었나요? 이 부분도 명확히 가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국민들까지 또 건강 상태가 뭐 이상이 없는 판정된 사람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체온 관계 없는 분들은 또 마스크로 또 외출을 한다는 아침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뉴스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셨어요. 여기 뉴스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집사람하고 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서 직원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정보를 전해드리면 1인 1실로 격리가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교민들 그 안에서도 서로 접촉하지 못할 정도 상황으로 거의 감금 수준의 수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조금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통장님. 아침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건 좀 잘못된 정보일 것 같고요. 그게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교민들까지 마스크 나온다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통장님 그렇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방송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방송을 잘못 보셨을 가능성이 큰데. 그건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제가 그 뉴스 척후하겠습니다. 문을 닫아야죠. 김용민 라이브. 어이구 참 가짜 뉴스가 이 번질 때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를 또 짐작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우한 교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한 교민은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들어보시죠. 계획대로 오셨던 분들, 집결한 분들 다 타고 오셨군요. 이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전세버스가 떠나게 될 텐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마 들었어요. 들으셨죠? 예. 이분들께 교민들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전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전할 말이 없다고요? 네. 그건 어떤 의미시죠? 그분들 마음도 다 이해하니까. 그분들 마음도 이해가 된다. 네네. 그 아이들이 혹시 몇이나 타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0명? 10명 정도 아이들. 예. 그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손잡고 버스 타고 지금 온 상황인데. 네. 거기서 정말 안 좋은 상황 벌어지면 뭐 어른들 상처야 되게 안고 감수하겠지만 아이들까지 그런 거 걱정. 그렇죠. 우한 교민의 수송을 책임진 전 세계의 승무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대한항공 직원연대 여성부장을 맡고 있는 편선화 승무원은 자가격리되는 2주 동안의 비행수당 등 여러 처우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사에 확실한 조치가 없다. 심지어 우한에 다녀온 후 이틀 쉬고 바로 다른 비행 스케줄을 배정받은 승무원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무심하기까지 하네요. 예.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승무원들 2주 동안에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한 어떤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는 부분이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 이게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데 2주 동안 자가격리라고 하긴 하지만 저희는 수당도 있잖아요. 네. 비행도 이제 2주 동안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긴 한데 지금 회사에서 저희에게 그런 처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스케줄표를 제가 우한 다녀오시는 분을 한 분을 봤는데 다녀와서 이틀 쉬고 바로 다른 빈 스케줄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직원연대지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험 지역에 갔다 왔으면은 일정 정도의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충분히 결심을 가지고 한 거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런 가사가 있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빼고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아프지 말고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지난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열 하루가 지난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학위 수여식,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주말을 앞두고는 각종 행사, 뮤지컬, 팬미팅이 취소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참 궁금하게 되는데요. 자,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생 많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주시면은 제가 이재갑 교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은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뭐 적절히 쉬고 있고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신도 없고 뭐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확진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면 우리 의료진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아주 특수한 구조의 이제 병동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이제 개인 보호구, 네. 그래서 이렇게 온몸 다 둘러싸고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텐데, 네네네. 어쨌든 바이러스가 몸이든 호흡기든 간에 이제 침범하지 않게 예. 똘똘 감싸고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발견된 데 이어서 오늘은 11번째 확진 환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특히 그 확진자가 많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세요? 아니면 우려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3, 4번 환자 진단됐었을 때 네. 아마도 지역사회 내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역의 단계를 이제 주의해서 경계를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예측됐기 때문에 이미 선제적으로 경계 단계를 올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미 좀 예측이 되고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질병관리본부가 예측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경계를 좀 올려놨던 거고. 네. 그러니까 원하기는 지금 단계가 경계를 올리는 단계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런 부분 고민해서 이미 경계 단계를 올려놓은 거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예상했던 상황이고 또 환자들의 발생도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밀접 접촉이라든지 또는 뭐 일상 접촉이든 어쨌든 질병관리본부가 설정한 그런 방역의 틀 안에서 지금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거는 좀 우려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방역 체계 안에서 예상된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네. 생각보다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좀 잘 일어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또 사건들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혹시 발생하게 되면 예. 그런 지역사회 전폐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외에 조금 더 좀 진행된 단계를 위한 그런 이제 준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구나.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카드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당겨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방역 체계 관리 영역 밖으로 지금 사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계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네. 자, 애청자분들이 지금 질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8113번 쓰시는 분,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폐렴까지 안 걸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독감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폐렴이거든요. 네네네. 일단 뭐 독감이 안 걸리면 폐렴에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독감도 맞으셔야 되지만 예. 일단은 뭐 이제 노령이분, 고령이분들이시거나 네.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까지 같이 맞추면 네. 이제 독감도 안 걸리고 폐렴도 좀 덜 걸릴 수 있으니까. 뭐까지 같이 맞춰야 된다고 하셨죠?
네, 폐렴구균 예방 접종.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온님, 손 씻기를 30초 이상 하라고 하는데 비누칠 헹굼까지 30초입니까? 아니면 비누칠하고 비벼대는 데만 30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하기는 네. 전체 손 씻기 시간은 40에서 60초로 권장하고요. 예. 비누칠은 15초. 그리고 비누칠 전에 물 묻히는 거, 비누칠 이후에 물로 씻는 것까지 합쳐서 40초 이상. 예, 전체 40초 이상 정도 시간을 들여서 손을 씻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9526번 쓰시는 분, 감염자 등, 감염자죠? 감염자 등, 감염자 등 사람과의 접촉거리가 2m 이상 떨어지면 안전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이게 비말로 전파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아주 가까이 접촉을 안 하면 그러니까 또 뭐 살짝 스쳐 지나가고 이런다고 감염될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예. 일단 대부분 이제 발견된 분 보면 가족들이라든지 밥을 한두 시간 같이 먹었든지 이런 식의 노출 상황들은 있어야 이제 감염이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멀찍이 있는 사람 바라본다고 걸리고 그런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바라본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m 거리를 두면은 안전한 거네요, 한마디로. 네,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능성을 낮추려면 증상 있는 분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좋고 그건 반드시 써야 되고 증상 있는 분은 그다음에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이중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전파가 안 되거든요. 네. 중국에 다녀온 일이 없어도 하여간 기침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네, 그게 기본적인 기침 에티켓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티켓이기도 하면서 7559번 쓰시는 분. 아기 키우면서 방송 듣고 있는데요. 현재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할 수 없는데요. 이 면 마스크로도 충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면 마스크는 이제 빨다 보면 이 필터 기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일회용 마스크 쓰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또 일회용 마스크도 너무 오래 써서 이게 젖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 입김 때문에 젖게 되거나 그러면 또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간마다 보통 이제 갈아줘야 되는 적지 않으면 보통 뭐 3-4시간에서 길게는 7-8시간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일단은 입김이나 이런 거에 이제 축축이 젖을 정도가 되면 최고로 갈아서 이제 끼셔야 됩니다. 네. 아깝긴 하지만 일회용은 말 그대로 일회용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확진자 이분이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감염이 된 2차 감염자입니다. 이재갑 교수께서도 지난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감염 발생 여부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씀했는데 자 6번 확진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번 그러니까 6번째 환자도 일단은 이제 접촉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일단 이미 예측은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6번 환자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환자 간 전파의 수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밥을 한두 시간 먹으면 걸릴 수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에서 정보를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지역사회 전파는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 노출되면 또 아니면 그 노출된 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면 전파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그런 전파의 양상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정말 좀 쓴 약이 되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좀 쓴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6번 확진자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이루어진 건지 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요? 네, 그 역학조사 자료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그 3번 환자죠. 3번째 환자랑 식사를 같이 한두 시간 이상 같이 한 거로 알려줬고 그 상황에서 아마 전파된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감염 경로를 보면은 3번 확진자가 6번 확진자로 다시 6번 확진자의 가족 안으로 이렇게 감염이 이어지면서 2차를 넘어 3차 감염까지 추정되고 있는데 자, 이 4차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단은 지역사회 감염이 된 게 확인된 이상에서는 어차피
사람 간접화가 가능한 게 확인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2차든 3차든 4차든 간에 어떻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 수차례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네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아직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예. 최대한 또 이렇게 뭐 포위를 해야 되겠네요. 이 바이러스를요. 네. 예. 남성이 여성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게 신빙성 있는 결과입니까? 일단은 이제 환자 통계를 가지고 나온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게 환자의 초기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부분들은 하기가 힘들고 이제 어떤 뭐 시장의 특성 문제 때문에 주로 남자분이 많이 시장에서 일해서 걸렸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서 남자 이게 초기 자료라 시장에 있던 분들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병이 처음 원발할 때 어떤 성이 더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통계는 이제 사실 그런 의미가 없고요. 네. 전반적인 전국 단위 또는 전체 숫자를 확인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통계 하나의 통계 갖고 뭐 전체 맥락을 다 짚어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네. 자, 오늘 발표된 7번째 확진자는 국내 첫 20대 감염자이기도 합니다. 자진 신고한 이후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발표가 오늘 이루어진 것인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엔 정보가 실시간으로 발표되지 않고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시민의 불안을 키우게 된다라면서 정부 방역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정치인들의 순발적인 발언이 네. 생각보다는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다 힘을 모아야 될 때니까 조금 오히려 격려하는 말씀을 더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 발생 정보가 뜨더라도 네. 그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연달아서 한 5명의 환자가 진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학조사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2명이 진단됐고 그다음에 어제 2명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5명 정도 추가가 됐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조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다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잘못 전달하게 되면 혼란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정치인들께서는 특히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나 방역 당국이 뭐 지금 형편없이 말하자면은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는 양상인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 메르스 대응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어떨까요? 지금 정부나 방역 당국의 사태 대처요. 일단은 뭐 메르스 때의 방역 시스템이었으면 이미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초기에 이 정도로 막아내고 있는 거라고 사실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부탁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비판은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판을 들어야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되면 지금 정말 그 순간순간의 업무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계속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야 내가 잘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일이 안 돌아가거든요. 사실 뭐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막 그럴 정도 흔들릴 만한 그런 분들도 아니고 워낙에 메르스 거치면서 멘탈이 아주 튼튼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비판은 좋지만 비난 수준의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방역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사실 엉뚱한 거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뭐 이러는 데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할 손길들이 또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걸 많이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거면 정말 분석을 잘해서 제대로 쓰든지 그냥 설을 푸는 거는 정말로 지금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로 중국 관광객 받으면 안 된다. 있는 관광객도 내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겠네요.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에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정말 그냥 중립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방역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입국을 거절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밝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주 그냥 수인성 병들이나 아주 뭐 이런 아주 옛날인 경우에 정말 아무것도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자구책으로 뭐 다리를 끊어버린다든지 다리를 못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지만 네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될 국가도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비상사태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요?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 부분은 이제 국제적 비상사태 부분은 이제 선언적 의미가 사실 제일 강합니다. 네, 선언적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로 한 감염병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니까 일단 모두가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연구 측면이든 뭐 약을 개발하는 측면이든 네.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이든 이런 부분들을 네. 열심히 하자라는 부분들로 돼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비상상태에 대해 발표하기 전에 대개의 국가들은 이미 이 비상사태 수준에 대한 정도로 방역의 단계를 다 올려놨었습니다. 네. 선진국들이나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국가들은. 네. 근데 오히려 문제는 이제 저소득 국가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언하게 되면 저소득 국가도 준비를 하라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펀딩을 모아서 문제니까 좀 돈을 모아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될 만한 국가를 도와주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2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예방 행동 수칙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앞으로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노력해 주시고 마스크 손 씻기 잘하고 기본적인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주연이는